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정확하고 전문적인 영양 정보를 전해드리는 비타민 쇼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 무심코 함께 먹었던 영양제와 건강식품, 그리고 의약품이 몸속에서 어떻게 치명적인 도구로 변할 수 있는지 생화학적 원리와 함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건강 증진과 피로 회복, 그리고 질병 예방을 위해 다양한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저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문 의약품을 처방받아 섭취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효능을 가진 영양소나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체내에 들어왔을 때 함께 작용하는 성분에 따라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심각한 생화학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에 좋은 것들을 모아서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때로는 간과 신장에 치명적인 무리를 주며 심한 경우 체내 독성 수치를 급격히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로 파헤쳐 볼 위험한 조합은 바로 종합 비타민 또는 칼슘, 철분과 같은 이온화, 미네랄 영양제와 카페인 음료, 특히 커피의 병용 섭취입니다. 많은 분 바쁜 아침 시간에 영양제를 집어들며 물 대신 마시던 커피나 녹차로 알약을 삼키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영양제의 효과를 사실상 0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위장관에 강한 자극을 주는 매우 안 좋은 습관입니다. 커피에 풍부하게 함유된 카페인과 탄닌 성분은 미네랄, 이온과 매우 강력하게 결합하는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칼슘이나 철분,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들은 자석처럼 다른 성분과 강력하게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나 차를 만나는 순간 서로 단단하게 엉겨붙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위장관 내에서 불용성 침전물이라는 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불용성 결합체는 장벽의 수송체를 통과하지 못하므로 그대로 체외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철분제와 커피를 동시에 섭취할 경우 철분의 체내 흡수율이 최대 80% 이상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신장의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가 체내에서 충분히 활용되기도 전에 소변으로 과도하게 배출되도록 만듭니다. 나아가 카페인과 탄닌이 미네랄과 결합하여 만들어낸 불용성 침전물은 소화기 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장내 유익균의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자극을 주어 위산, 과다, 속쓰림, 소화불량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와 미네랄 및 수용성, 비타민 영양제는 최소 2시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복용하는 것이 생화학적으로 안전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은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 또는 특정 혈당 조절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자몽이나 자몽즙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자몽은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훌륭한 과일이지만 약물 대사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인자로 작용합니다. 자몽의 껍질과 알맹이에 대량 포함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나랑진과 프라노쿠마린은 소장 점막에 존재하며 약물을 대사하는 핵심 효소인 CYP3O4의 활성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CYP3O4 효소는 체내로 들어온 약물이 혈액 속으로 너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적절히 분해하여 혈중 약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통제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자몽 성분에 의해 이 효소가 마비되면 복용한 약물이 분해되지 않고 원래 의도했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 한꺼번에 혈액 내로 침투하게 됩니다. 이는 약물을 정량보다 수배에서 십수배 이상 과다 복용한 것과 동일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약인 칼슘 채널 차단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자몽을 먹게 되면 혈중 약물 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급격한 혈압 저하, 두통, 어지럼증, 심각한 경우 빈맥이나 쇼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 계열의 약물 역시 자몽과 만나면 약물 농도가 치솟아 근육세포가 파괴되는 횡문근육해증이나 심각한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소 억제 작용은 자몽 한 조각이나 즙 한 잔으로도 24시간 이상 지속되므로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자몽 섭취를 완전히 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조합은 유산균으로 불리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항생제에 동시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감기나 염증성 질환으로 항생제를 처방받았을 때 항생제로 인한 장내 유익균 손실을 막겠다며 유산균을 동시에 털어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항생제는 체내에 들어온 병원성 세균을 죽이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강력한 균 살상제입니다.
안타깝게도 항생제는 유해균과 몸에 좋은 유익균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산균을 항생제와 같은 시간에 복용하게 되면 외부에서 투입된 비싼 프로바이오틱스 유생물들이 소장과 대장에 정착하기도 전에 항생제의 공격을 받아 모조리 사멸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영양제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멸한 균의 사체가 장내에서 불필요한 항원 반응을 일으켜 유방이나 장관을 자극하고 설사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산균을 효과적으로 지키면서 항생제 치료를 병행하려면 항생제가 체내에서 흡수되어 혈중 농도가 감소하는 시점인 항생제 복용 후 최소 3시간에서 4시간이 지난 뒤에 유산균을 섭취해야만 유익균의 생존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조합은 혈전용해제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사람이 오메가3나 고용량 비타민 E 혹은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합성된 오메가3 제품을 과도하게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및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혈액이 굳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 역시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고유의 지질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 E까지 고용량으로 더해지면 지혈 작용을 담당하는 지질 생화학 경로가 과도하게 차단됩니다. 결과적으로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지면서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멈추지 않는 응고장애가 발생합니다. 심한 경우 무심코 잇몸을 닦다가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체내 내장 출혈 혹은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위험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수술이나 치과 치료를 앞두고 있는 환자라면 이러한 지혈저해 조합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문의와 상의하여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생화학적 상충 작용에 의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존재합니다. 내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종류와 섭취 중인 영양제의 성분을 명확히 파악하고 각 성분이 대사되는 경로와 시차를 고려하여 스마트하게 복용하는 습관이야말로 부작용 없이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위험한 영양제 및 약물 조합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일상 속 복용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올바른 시기와 궁합을 맞춰 섭취할 때 비로소 진정한 약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비타민 쇼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